식사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시간 동안 스마트함과 휴머니티의 결정체 1인 브랜드라는 주제로 함께 소통한 최영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1인 브랜드라는 걸 들어보신 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거든요. 아마 생소하실 텐데 그 내용 가지고 1시간 동안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약 50분 정도죠. 50분 끝나고 났을 때 이 문을 나가실 때 난 좀 똑똑해진 것 같아. 그걸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한 50분 정도 지났을 때 느끼실 건데요. 먼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표라고 불러요. 혹시 대표님과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또 있나요? DNA가? 없죠. 대표님을 대표하는 대표예요. 그러면 어떠해요, 느낌이? 이런 분들이 있고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좀 부담스럽다. 더 부담을 드려볼게요. 드론으로 대표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찍는 거예요. 생중계에서 MBC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가 나의 사생활이 점점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노출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해서 글라스나 와치나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체내로 같이 이식되는 그런 걸로 가게 되면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공간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A는 싫어, B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이 문에 나갔을 때 내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드론이 찍고 있고 생중계한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삶이? 다르겠죠. 맞아요. 피용하는 것도 맞아요.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10년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뀐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지 않고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데 껌종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드론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워야죠. 그런 식으로 살게 된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뒤에서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침도 뱉고 노상방뇨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세 가지를 채워야지 완벽한 인간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먹방 좋아하죠. 음식. 뭘 채우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은 50분 동안 뭘 채울 것 같아요? 지식을 채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가슴을 채워줘야 돼요. 그럼 뭔지 아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똑똑한데 가슴이 따뜻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약간 완성치가 덜 된 느낌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사회 패러다임 분석한 거와 상품과 사람 브랜드 그리고 스마트 휴머니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브랜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패러다임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 나이 때 살면서 저는 참고로 40살이거든요. 40평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체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계기로 체크를 하게 됐는데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농경사회, 두 번째 산업사회, 세 번째 지금 살고 계시는 디지털 정보 유통사회, 마지막 우리가 곧 도래할 1인 브랜드 시대로 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농경사회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뭐죠? 논밭을 일굴 그때였어요. 그때 부의 척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네, 땅 주인, 논 주인, 밭 주인. 그래서 예전에는 걔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러면 가수원 하신다 그러면 우와 이랬어요. 그렇게 다 농사 짓고 있다가 산업사회가 도래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기업들 아시죠? S사, L사, 그죠? 그런 회사가 산업사회에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사회, 자동차, TV, 냉장고를 만드는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가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같이
TV 만들자, 냉장고 만들자 했을 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난 이게 편해. 머리 아파. 90%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디지털 정보 유통 시대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이제 무형의 상품들이 커지는 시대. 우리가 정보 유통이라고 하면 포털이나 SNS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해외여행 갈 때 이제 호텔보다는 뭘 쓰고 택시는 뭘 쓰고 그런 것들이 유형의 상품이 아니고 다 무형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기업들도 SNS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오프라인은 안테나샵이나 온라인 모바일 SNS를 위한 매개체일 뿐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SNS 온라인 모바일을 하나도 쓰고 있지 않네? 그러면 활용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도래되는 시대가 바로 1인 브랜드 시대인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많은 연예인분들이나 많은 유명인들이 꼭 엔터테인먼트, 꼭 그쪽을 거치지 않더라도 내 SNS 채널을 통해서 내가 유명인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나는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컨셉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시대고요. 두 번째, 상품하고 사람 브랜드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기업을 따지면 컴퍼니 아시죠? 그 다음에 아이템. 그 회사가 취급하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아이템이 있죠. 세 번째가 뭘까요? 그 회사와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 피플이에요. 우리가 평생 N사의 라면을 계속 먹었죠. CEO 얼굴 이름 아세요? 얼굴이나 이름. 그리고 우리 포털사 N사 맨날 들어가죠. 그리고 노란색 칼 K사 메신저 쓰죠. 그 CEO 이름이나 얼굴 아시는 분? 그러면 역으로 그 땡땡 돌침대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그 CEO 얼굴 아시죠? 네. 별이 5개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본인이 그냥 컨셉을 잡은 거죠. 그런 건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혹시 여기 사업하시는 분 아까 그 비누 예. 대표님께서 취급하신 그 비누를 평생 판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또 혹시 내가 뭔가 제조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주얼리 하시죠? 주얼리 그거를 평생 하신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템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돈과 에너지 다 써요.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그거 하시다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 IMF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사업이 드랍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템 또 찾아야겠죠. 또 거기에 돈과 에너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컴퍼니와 나에 대한 피플에 대한 거는 브랜딩을 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아까 땡땡 돌침대 그 CEO가 그 사업을 접고 다른 아이템을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브랜드가 돼 있죠. 그 아이템을 알리기 쉬워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대표님들은 회사를 셀렉하거나 취업할 때 회사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 만드실 때는요 3가지를 늘 브랜딩을 생각하셔야 돼요. 컴퍼니, 피플, 아이템. 그걸 좀 잘하신 케이스가 어디죠? 아까 그 회사도 있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그분이 작곡한 노래에는 앞에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효과를 발휘해요.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무슨 노래 들어보니까 그 안에 쫙 이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주야 2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다 이걸 얘기하게 돼요. 그게 1인 브랜드의 대단한 가치예요. 제가 팁을 드리면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가치는 언제 발휘되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나와요. 예를 들어 저는 여담으로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소리쳐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저희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팩트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거나 소리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세포가 없어요. 군대 있을 때 한 번 화를 내본 적이 있어요. 병장 때. 근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오빠 하지 마 이상해. 그러니까 야 너가 그랬잖아 막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이따 제 과거사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거의 전학을 5번 정도 다녀서 거의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서울 대구로 이사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리창을 닦으래요. A, B, C를 다 닦고 나면은 그때 검사하고 가래요. 근데 3명이 걸렸는데 이 2친구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제가 그냥 3일 닦아요. 근데 지금 제 40살이잖아요. 약 그때보다 한 30년이 지났죠.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채용을 떠올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걔 참 괜찮은 애였다, 착한 애였다 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걔한테 미안하다. 뭔가 대단한 건요. 시간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장. 그래서 사기꾼들이 막 뭔가 얘기할 때 이거 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빚을 발할 거야 이런 말보단 당장 많이 빨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우리가 자녀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자녀분들한테 회사를 셀렉할 때 취업할 때 그거 보셔야 될 게 연봉만 보시는 게 아니고 컴퍼니 그 회사의 역사 그 회사의 패러다임 그다음에 CEO의 정체성 그리고 조직도 그다음에 그 회사가 취급하는 아이템은 트렌드에 뒤처지는 건지 앞서는 건지 그 3가지를 보셔야지만 제대로 된 그림을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3번째 스마트함과 휴머니티 2가지를 볼게요. 사람은 크게 제가 사람을 컨설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2가지로 많이 분류가 돼요. 크게 대표님은 가슴이 뜨끈뜨끈한 스타일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스타일이에요? 가슴 커플이세요? 따로 오셨어요? 아 친구예요? 어때요? 증인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머리는 차갑고요. 가슴은 따뜻한 게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인데 머리 따뜻 가슴 따뜻한 케이스는 굳이 얘기하자면 바보 온달 같은 케이스예요. 사람 참 착해. 너무 좋은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똘똘하지 못한 거죠. 맨날 덜렁대고. 그 반대가 뭐예요? 머리 차갑고 가슴 차가운 거예요. 굳이 캐릭터로 얘기하자면 우리 해외 영화 보면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그 영화에서 편집장 나오시죠. 여자분. 그 사람 어때요? 인간미가 넘치나요? 나중에 바뀌긴 했지만 일 엄청 잘하죠. 일 엄청 잘하죠. 그래서 머리 차가 가슴 차가운 게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서 본인은 한번 책정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고 있는지. 난 참 일 잘하고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한테 그 가슴 따뜻한 거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의 전화나 부탁 전화가 안 왔다. 미수가 혹시 너 이런 거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미수가 이거 너 아니? 그러니까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안 왔다. 한 달 동안. 부탁 전화가 하나도 안 왔다.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안 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 정보도 별로 없을 것 같아. 2번째 뭘까요? 부탁 전화가 안 왔다. 안 들어줄 것 같아. 그 2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거기에 8,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보다 많은 사람 보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의 전화는 부탁 전화 엄청 많이 해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8,000명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뭐 2,000회 정도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집에 정수기 필터, 뭐 TV 고치러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명함을 꼭 주시잖아요. 그 명함을 받아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신 분 명함을 받아서 입력한 다음에 물을 마셔서 먹어보고 물을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어떻게? 당신 덕분에 오늘부터 맑은 물 마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분은 수많은 집에 필터를 갈아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드백 주신 분은 없는 거죠. 그럼 저는 다른 존재로 그 사람한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브랜드의 하나인데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러면 머리 스마트하고 가슴 따뜻한 케이스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유재석 씨 같은 컨셉인 거죠. 유재석 씨 인감이 넘치고 그렇죠. 근데
일을 잘 못하나요? 일도 되게 잘하시죠. 그러니까 본인을 분석해 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그럼 한쪽을 좀 채우시면 되는 건데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런 거죠.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년 동안 온라인 창업이나 마케팅, 강의나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나랑 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셔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셔가지고 반찬하고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직업이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냄비를 판매하러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누나는 초등학교 4학년, 저는 1학년이었어요. 누나가 저를 다 먹여 살렸어요. 가난하니까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그거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고 동치미 국물 먹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13년 전에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구에서 나왔거든요. 졸업하고 서울 오기 직전에 집이 완전 망해서 빚이 몇 억이 지고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7만 원 들고 서울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취업 때문에. 그래서 옥탑방 반지하에 한 2, 3년 살았죠. 월세 8만 원, 9만 원. 그때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10년 전에 부산 모터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과로 피로 운전으로 170을 밟고 가다가 받고 이래서 차가 불타서 폭발했어요. 폭파 직전에 유리창으로 누군가가 저를 꺼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절반이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원래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막 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받고 이래가지고 찰가상 타박상은 있는데 골절하고 출혈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한 달만 입원해 보라는 거죠. 입원했어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의심스럽다고. 이렇게 대형 사고에 어떻게 찰가상하고 타박상밖에 없냐, 출혈도 없고 골절이 없냐. 뇌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보니까 식물인간 되든지 죽든지 뭐더라 이렇게 장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제 배경을 말씀드렸죠. 배경을 10년 전에는 제가 어땠어요? 힘들 때였죠. 월 7만 원 들고 서울 와가지고 저는 그때 현실을 직시했었거든요. 저도 월급 90만 원, 제 동료도 90만 원인데 저는 흙수저인 거예요. 월세 내고 이러니까 2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자기 부모님 사는 집에서 일을 하니까 90만 원이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이게 출발선이 다르구나. 그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네요.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리스쳤던 생각이 내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된다면 다르게 살리라. 신이 주신 공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리라? 2인칭 관점으로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평생 1인칭 관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1인칭 관점이 뭐죠?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늘 얘기하는 거예요. 1인칭 관점. 2인칭 관점은 뭘까요? 상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해주면 상대가 웃음 지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2인칭 관점이에요. 제가 시험을 가상으로 좀 쳐봅시다. 우리가 나 아닌데? 나 상대방 배려 많이 하는데? 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시험을 한번 쳐볼게요. 마음속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속으로 하셔도 돼요. 집에 가셔서 A4 용지 하나에다가 엄마 이름 쓰세요. 하나에다가는 아빠 이름을 쓰세요. 아빠 이름 쓴 데다가 아빠가 좋아하는 컬러,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아빠가 좋아하는 가수, 아빠가 좋아하는 써보시라는 거죠. 그럼 거의 다 못 써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조차를 안 했던 거예요. 늘 1인칭 관점으로 엄마 아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부탁을 받고 욕을 할까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언제 깨우쳐요? 무덤 앞에서. 그래서 무덤 앞에 찾아갈 때 늘 몰래요. 아빠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사이다랑 홍어, 소주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아빠가 이걸 좋아했지.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우리 TV를 보면 막 이렇게 부부가 한 사람을 여의고 무덤에 계속 찾아가는 사람 있죠.
그럼 남자 많을까요? 여자 많을까요? 거기 보면 어때요? 거기 남자 아닌가요? 그쵸? 네. 거기 남자가 사다 마시죠. 살아있을 때는 생각도 안 하다가 죽고 나서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은 거의 다 헌신하거든요. 자녀와 남편한테.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강의장에 가면 여자 많아요? 남자 많아요? 여자 훨씬 많아요. 이렇게 절이나 교회나 성당 가면 여자 많아요? 남자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자가. 봉사활동 가면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단란주점이나 이런 유흥업소 가면 누가 많을까요? 남자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기 여자분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게 옳았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겸손하시고 배우려는 노력이 좀 많아요. 남자분들은요 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남자잖아요. 좀 의시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은 대표님들이 지금 집에 당장 가셔서 그렇게 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쓴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걸 하나하나씩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줘보세요. 그럼 한 3번만 하시면 아버님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딸 아빠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에 멜 깁슨 나오는 영화 아시죠? 그 What Would You Want인가? 그 제목 뭐죠 정확히? 맞아요. 그 영화를 보면 초능력이 생기잖아요. 어떤 능력이 생기죠? 샤워하다가 드라이기가 빠져가지고 상대방의 마음, 여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겨요. 멜 깁슨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부터 승승장구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그거예요. 제가 제 지인분 중에 기업 CEO가 계신데 저랑 한 13년 직이에요. 13년 전에 제가 학생회장 할 때 그때 인연이 됐었는데 그때는 작은 기업이었어요. 지금은 커졌는데 그분도 강의하시거든요. 그분의 성공 포인트 딱 하나만 얘기해요. 키워드. 의중이래. 뭔지 아세요? 회사 다닐 때 누군가 나한테 뭔가 요구하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거를 말하지? 저 사람의 의중이 뭘까를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준대요. 그 말과 2인칭 관점과 똑같은 얘기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이렇게 딱 어디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주면은 어차피 중간에 사람들이 이 자리에 채워지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스텝들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2인칭 관점을 하는 행동인데 나는 여기가 좋아. 늦게 온 사람 알아서 피해서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늘 2인칭 관점 뭐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은 좋아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저처럼 8,000명이 생기고요. 저처럼 초대받는 인생이 돼요.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펜션이나 호텔 주인이 이제 워낙 인적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연락 와가지고 우리 호텔에서 우리 여기서 묵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브랜드에 대해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1인 브랜드라는 거를 이제 감은 슬슬 오실 거예요. 뭐죠? 좀 이해 오셨죠? 컴퍼니를 브랜딩하는 거, 회사, 프로덕트, 그러니까 아이템을 브랜딩하는 거. 세 번째가 그 아이템을 그 회사를 만든 그 피플,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사람을 브랜딩하는 게 1인 브랜드인데 이제 방법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영화를 보면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송강호 씨가 주연이죠. 송강호 씨가 이름이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변호사죠. 그 앞에 컨셉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인권 변호사로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그 박형철 씨 아시죠? 의사. 박경철 이 이름이고요. 의사가 직업이죠. 그 앞에 컨셉이 뭔지 아시는 분? 박경철 씨. 예, 누가 말씀하셨죠? 저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시골 의사죠. 컨셉이 시골 의사 박경철 의사. 김병만 씨 아시죠? 김병만 씨는 직업이 뭐예요? 개그맨. 이름이 김병만. 앞에 컨셉이 달인. 그죠? 그 김장훈 씨 아시죠?
직업이 뭐죠? 가수죠. 앞에 컨셉이 뭐죠? 기부천사죠. 제가 예전에 기업 컨설팅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가수 윤종신 씨를 안경 사업 때문에 컨설팅 한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 김장훈 씨 어때요? 제가 이제 기부하는 거 좋아하고 봉사활동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장훈이 형 컨셉 잘 잡았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셉 하나 잘 잡은 것만으로도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직업이 강사죠. 이름은 최영호죠. 제 앞에 컨셉은 뭘까요? 모르실 거예요. 네. 줄여서 싸강이라 그래요. 싸강. 싸구려 강사예요. 제 컨셉은. 회사 다닐 때 제 별명은 위혀였어요. 위험한 혓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느꼈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상징하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겠다. 제가 한 가지 장담하는 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여 분 계시죠. 오늘 헤어질 거예요. 그리고 잔상에 남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앉아 있었어? 대표님들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간에. 그래서 막 설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막 설치면서 나란 존재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색깔이 향기로워야 되죠. 색깔이 있는데 특이한데 쾌쾌하면은 옆에 가기 싫잖아요. 향기로운 색깔이어야 되잖아요. 싸강은 싸구려 강사의 줄임말인데 저는 10년 동안 강의를 약 2,000회 정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제가 지금 공중파에서 팩트만 말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단 한 번도 얼마 주시면 갑니다란 말 한 적이 없어요. 강의하면서. 5만 원 줘도 가는 거고요. 10만 원 줘도 가는 거고 10,000원 줘도 가는 거고 100만 원 주셔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이 없어도 로또를 긁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 강의 갔는데 50명이 있어. 100명이 계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저와 어떤 인연으로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치가 1억 이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줄까 말까 하면 주고, 갈까 말까 하면 하고, 살까 말까 하면 살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단편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무슨 일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집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만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여기 오실 때 혹시 갈까 말까 한 분 있으셨죠? 잠깐 1초라도 고민한 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실망이야, 별로였어 해도 남는 장사예요. 그 정주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직원분이 이거 안 돼요. 머리로 분석해서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해보기는 해봤어?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해봤는데 원래 내 생각처럼 원래대로 안 됐네. 그것도 경험이. 두 번째 뭐예요? 했는데 내가 예상한 다른 요인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데이터죠. 경험이고. 세 번째 뭘까요? 되네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에디슨이 그 얘기를 하죠. 몇천 번인가 몇만 번의 시험 끝에 불이 켜진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몇천 번, 몇만 번 실패한 다음에 성공했다 얘기하는데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실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불이 안 켜지는 그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약간 치부라고 하면 치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렸죠. 뭐 부모님 이혼하셨고 집이 망했고 뭐 이런 얘기 드렸죠. 그건 다 팩트잖아요. 사실이죠. 못 바꾸죠. 근데 그거 덕분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감추고 싶죠. 근데 그 덕분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제가 영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막 깜빵에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치욕을 겪었는데 또 그걸 겪어야 돼?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예전에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애교네 애교. 어떻게 해석하신 팩트는 못 바꾼다니까요. 부모님 이혼한 거 어떻게 다시 제가 없었던 일로 해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팩트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라보는 해석을 바꾸시려고 하셔야 돼요. 해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치부라는 건요, 이 세상에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흉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감추면 치부가 돼요. 저의 치명적인 단점이 많은데 저는 머리숱도 없고 이마도 넓고 머리 힘도 없어요. 저희 집안은 40대가 되기 전에 다 대머리가 돼요. 제가 30대 초반까지 어떻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대머리가 안 되려고 막 바람만 불면 이렇게 피하고요, 이렇게요.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어떻게? 멋진 대머리 되자. 완전 저 사람 대머리마저도 빛나네 이런 느낌이 되자. 그리고 다음부터 머리가 안 빠져요. 신기하죠. 그리고 빠져도 상관없고. 그리고 대표님들 제가 컨설팅한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되게 도움을 얻으실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전 술을 1년에 한 10번 먹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막걸리를 한 잔 하재요. 막걸리 한 잔 정도를 먹으니까. 그래서 만났어요. 강사님 저 비밀이 있는데요. 강사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래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자기 어머님이 한쪽이 이 마비인가 하여튼가 다리가 짧아서 그래서 장애인이라서 평생 엄마를 부끄러워했고 자기 외동 아들인데 노출을 안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가 엄마가 없는지 정도 알았대요. 막 얘기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자 듣고 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한테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대. 아 완전 실망했다고. 대단한 걸 기대했다고. 어마어마한 걸 대단히 엄청난 걸 기대했다고. 막 실은 뭐 저는 저 남자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저 여자였어요. 뭐 이런 뭐 대단한 좀 센세이션한 저 뒤에 용문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걸 원했는데 그래서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니네요 얘기해 보니까. 오픈해 보니까 별거 아니래요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까지는 힘들었지만 뵙고 나니까 별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의 움직임이 되게 놀랐던 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요. 저희 교회 오시게 됐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어머님 사진을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 다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외동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까 뒤에 서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 이제 나와.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엄마 이제 나와. SNS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엄마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생각을 바꾸라는 해석을 바꾸라는 얘기였는데 바꿨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하나씩 치부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열기 시작하니까 그게 치부가 안 되는 거죠. 대표님들 그 얘기 아시죠? 성공자의 과거는 땡땡할수록 아름답다. 아세요 그 얘기? 모르세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멋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사람의 천명을 거느리는 CEO가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CEO예요. CEO. 근데 이 사람은 부모님이 정치 경제인이라서 다 돈을 대주고 뒤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5년 만에. 이 사람은 고아 출신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두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어떤 매니아들이 이분한테 와서 저는 고아인데요, 가난한데요, 흑수저인데요, 저도 이렇게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거느린다는 말은 좀 표현 안 맞죠. 1000명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의 피드백이 뭘까요? 뭐라고요? 돈도 없고 판잣집 살고 가난하고 고아인데 그걸 겪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분은요? 당연하죠. 저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약간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난 정상에 갈 건데 정상을 케이블카 타고 한 방에 가게 되면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케이블카 탈 수는 없거든요. 누구는 지게를 안고도, 누구는 기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한 발로. 근데 내가 최대한 힘들게 올라가 봐야지 그런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혼하셨잖아요. 지금 13년째 됐는데 한 10년째 됐을 때예요. 한 3년 전이죠. 10년 만에 아버님하고 연락이 돼서 대구로 아버님을 만나러 가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 모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데 옷을 좀 차려입었어요. 제가 차려입고 수강자분이 오늘 강사님 왜 이렇게 옷을 쫙 결혼식 하는 사람 차려입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강의 끝나고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차려입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분 동안 과거를 얘기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 청중 중에 한 명이 20년 동안인가 15년 동안을 엄마를 어떤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안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바로 그날 만나러 갔대요. 근데 제가 강의 때 만나세요 하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닉 부이치치인데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다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그분이 전 세계 강의를 하러 다니시죠. 동기부여 강사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옛날에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이 팔다리가 너무 이쁘고 감사하대요.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되게 잘생겼잖아요. 와이프도 되게 이쁘시고. 이 상태에서 팔다리가 멀쩡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팔다리가 멀쩡했더라면 이렇게 큰 강사, 전 세계를 다닐 수 없었을 거래요. 이거 덕분에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이거 덕분에 장애인 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강의를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팩트는 못 바꾸죠. 못 바꾸잖아요. 근데 해석은 바꿀 수 있죠. 그죠? 대표님들 제가 여기 딱 왔는데 여기가 미어 터져요. 100명, 200명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거죠. 팩트는 못 바꾸잖아요. 와, 이렇게 많이 오셨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팩트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왜?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쏟을 거고 그리고 끝나고 명함을 주고 받아서 더 감사함을 더 표명해서 못 온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가슴이 좀 채워지고 계시나요? 앞부분은 뭐 분석해주고 이런 거는 머리 채운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울먹울먹하고 가슴이 뜨뜻한 거는 가슴이 채워진 거고요. 끝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배를 채우시면 돼요. 세 가지가 채워지고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사회 패러다임을 분석해드렸죠. 농경, 산업, 디지털, 정보유통, 그 다음에 1인 브랜드. 우리는 이 세 번째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갈 길은 이 부분.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면요,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난 이대로가 좋아라고 하게 되면 도태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컴퍼니, 프로덕트, 아이템이죠. 세 번째, 피플. 우리가 아이템을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다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 회사와 그 두 가지를 만든 나를 브랜딩하는 거. 남편분이 사업하시고 있으시면 그 사업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사람을 브랜딩하는 거를 계속 SNS에 차곡차곡 올리셔야 돼요. 최용호 강사, 최용호 교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약 3,000개 포스팅이 있어요. 그거를 10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 공짜인데 전 그걸 써먹고 있었죠. 네. 돈 내고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세 번째, 이제 대표님은 약간 스마트함과 휴머니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쪽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제일 최악이 별로 가슴이 따뜻하지도 않고, 네. 뭔가 똘똘하고 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너는 젊고 예쁘고 날씬하니까 좀 싸가지가 없어도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깊이 넓게 멀리 가볼게요. 넌 젊고 예쁘고 똘똘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은데 싸가지까지 있으면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못 이기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멘토님이 한 5분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봉이 50억이 넘고 개인 요트도 있고 자가 비행기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배우러 다니시고 저만 만나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메모를 하세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 분들은? 못 이기죠. 이긴다는 게 상대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계속 무럭무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에휴. 그래서 빨리 본인을 분석하시고 2가지를 맞추셔가지고 가슴은 뜨끈뜨끈, 머리는 스마트한 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뭔가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데이터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스마트하다 그래요. 마지막 1인 브랜드 어느 정도 학습이 됐으면 이제 내 컨셉을 정해야 돼요. 오늘 안 정하셔도 돼요. 올해 안에 정하셔도 돼요. 정하는데 팁을 드릴게요. 제 컨셉은 싸구려 강사 최영호 강사잖아요. 그죠? 컨셉, 이름, 직업이죠. 연예인들의 컨셉은 누가 정해줘요? 혹시 아세요? 본인이 정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기획하고 전략을 짜서 그러니까 마치 이영애 씨가 김성령 씨가 어떤 컨셉인지 아시죠? 이 느낌 오시죠? 이영애 씨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개다리 춤 이렇게 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컨셉이 아니잖아요. 김혜숙 씨는 되게 섹시한 컨셉이잖아요. 다시 우리의 컨셉은 누가 정할까요? 우리들의 개인의 컨셉은? 제가 정해드려야 될까요? 네. 스마트 하시네요. 스마트. 본인이 정하신 거죠. 본인이.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 내가 평생 이렇게 옷도 칭칭 감고 있고 뭔가 노출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좀 가수 현아 씨처럼 섹시한 컨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커트도 한 3만 개 하고 구릿빛 꼭 노출이 섹시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남들이 이상하게 날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팁을 드릴게요. 제가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요. 앞에 꼭 문구를 넣어달라고 해요. 한 줄을. 뭐냐면 저는 10년 전에 완전 쓰레기였습니다라는 거를 꼭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왜? 최영호는 10년 전에 완전 쓰레기였거든요. 상상을 초월하신. 10년 전에 그 교통사고를 계기로 달라졌단 말이에요. 술도 안 먹고 담배는 원래 안 폈고 술도 안 먹고 뭐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고 기부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 알고 있다 10년 전에 저를 알고 있던 친구들이 저를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리죠. 영호 형 교회에 이쁜 여자 만나봐. 영호 형 죽을 때가 됐나봐. 영호 형 왜 그래?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안 그랬던 사람이. 근데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5년 이상 지속하게 됐을 때는 그들과 못 만나게 돼요. 내가 그들과 같은 담배를 엄청 좋아하는 흡연자였는데 제가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럼 서서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한 번도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 학생회 할 때 모임 때 갔다가 담배 연기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이 싫은 게 아니고 담배 연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당구장, 게임방 이런 데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담배를 다 필 수 있었던 곳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걸 못하게 된 거죠. 담배 연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 컨셉을 정할 때는 과거의 내 모습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가 닮고 싶은 롤 모델 생각한 다음에 지금부터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처음에는 다들 비아냥거리고 막 이렇게 웃고 에이 사람 아무나 안 변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무나 되는지 아니야. 이런 얘기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3년, 5년, 10년 지속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지금 150세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플랜을 짜셔야 돼요. 단거리 플랜이 아니고. 10년 농사지어서 나머지 잘 살면은 괜찮은 장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에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미래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4,500명하고 컨설팅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마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더라고요. 습관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정상에서 만나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꼭 정상에서 만나고요. 그럼 중턱에서는요? 중턱도 괜찮아요. 중턱이나 밑에서도 잠깐 만나도 돼요. 약수터 같은 데서 만나서 정상을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해도 되고.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정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